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신라 천년의 문화를 되살리는 경주 불국사가 복원 준공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불의문 앞에서 자신이 쓴 토함선 불국사란 현판을 제막하고 경내를 둘러보았습니다. 불국사 복원공사는 지난 1969년 6월에 시작돼서 만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초 주춧돌만 여기저기 남았던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등 옛 건물들이 이번 복원공사로 1400년 전 옛 모습을 되찾았고 각 건물을 연결하는 길이 300m 90간의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인 신라 법흥왕 15년에 창건돼 751년에 크게 중창, 건물이 2천여 간에 달했는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고 대웅전과 극락전, 범영루 등 일부 건물들만 다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건물의 복원과 함께 석축과 석탑 보수, 그리고 조경에 일어난 대대적인 작업을 벌여 신라 문화의 본보기를 재현한 것입니다. 벌써 신라 왕조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런 불국사. 정말 더운 여름에도 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햇빛을, 이 우람한 숲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 녹화 정책으로 인하여 햇빛을 다 차단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시원하다 진짜. 너무 시원하다. 이번에 오게 된 장소는 불국사입니다. 안압지에 이어서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인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불국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죠. 이 대표적인 문화유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박정희 대통령과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가보도록 하시죠. 경전이 교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성경 같은 거를 보관하던 불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불국사의 맛. 불국사의 맛. 제가 불국사 약수를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네요. 그 설악산에도 오색 약수터가 있다고 합니다. 설악산에 오색 약수터가 있는데 제가 바로 설악산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네, 그 설악산의 전기를 받은 약수를 먹고 자랐는데 불국사의 약수 나쁘지 않습니다. 10원짜리에 있는 거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 목조 건축의 구조를 석탑으로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선율? 이 선율을 계속 여기서 들으면서 약간 목탁 두들기는 소리 들으면서 이 자연에 있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 불교도 어찌됐든 간에 신라를 굉장히 부흥시킨 종교지 않습니까? 신라를 통일시키고 신라의 국력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게 된 종교가 바로 불교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의 선율? 우리 민족의 선율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선율이 지금 현대에서 이제 창하고 계시는 분들의 선율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한반도의 불교라는 종교, 그 불교의 선율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를 느낀 거죠. 그러면서 또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습니다. 어떤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고 부흥할 때마다 그 중심에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불교, 그리고 조선시대 때 유교, 대한민국은 기독교. 그리고 되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기 불국사에서 경주시와 함께 불국사가 진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의 이름은 영산대제라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영산대제에는 총 5명의 위인들, 이 불국사 관련된 위인들의 사진을 걸어놓는데 그 5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었다. 이와 관련돼서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불국사와 관련된 위인 5명의 사진에 박정희 대통령이 왜 걸리느냐 이러면서, 아니 무슨 뭐 박정희 교라도 따로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박정희 교가 있기 때문에 불국사와 관련된 위인 5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국사 자체가 이렇게 복원을 한 것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 때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사실에 가깝게 구현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불국사들을 복원한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주시와 불국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그 5명의 사진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걸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복원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버풍왕, 그러니까 버풍왕은 신라시대 때 불교를 처음 공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버풍왕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에요. 예, 불교를 공인한 정치인 버풍왕이 이 5명 중에 한 명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불국사를 다시 현대적으로 복원한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에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건 해결!
여기 불국사가 이렇게 복원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헌납한 것들이 많다고도 합니다. 물론 그랬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야 니네 재벌들 앞으로도 사업 더 많이 하고 사업권 많이 따고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어디다 관심 쏟고 있는지 알겠지? 너네 어디다가 기여를 해야 될까? 이렇게 압박을 준 것도 있겠죠. 그 압박의 결과로 재벌들이 어디다 기여를 했냐? 경주에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하고 유지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많은 재벌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불국사를 복원하고 이렇게 만드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불교계에서도 어느 정도 박정희 대통령의 니즈를 조금 파악한 게 아닌가. 왜냐? 그때 당시에 여기 불국사의 모멘텀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를 포국 보훈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1970년 초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내세웠던 게 자주 국방, 자주 확립, 포국 막 이런 거, 우국 충정 막 이런 거 내세웠을 때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막 베트남 이제 막 적화되고 북한에서 맨날 땅굴 타서 내려오고 막 이러던 때라서 한참 더 안보에 신경을 썼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교계에서도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구미에서부터 해가지고 경주의 안압지, 도리사, 그리고 또 어디였죠? 그 천마총, 그리고 오늘 여기 불국사까지 경주의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경주에 있는 문화재들이 괜히 있는 문화재들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경주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었냐 라는 거를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진심이 통해서인지 오늘 불국사 그리고 어제 도리사부터 해가지고 천마총, 안압지 해외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여기 카메라에는 다 담기지 않겠지만 아까 저희가 그 절 계속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점, 동남아권, 동아시아권에 있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시아권에서 왜 오냐, 경주가 세계 3대 유네스코로 뭐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아시아 사람들이 왜 여기 경주 그리고 불국사를 오느냐, 제가 봤을 땐 불교 중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 불교 중심 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여기로 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잘 해놨기 때문에, 관광 오시기에 너무나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막 오시는 것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은 이제 뭐 국제 관광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경주는 국제 문화 도시입니다. 국제 문화 도시. 최소한 동아시아권에서는 경주 따라올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정말 불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어디, 저 인도의 어디 막 그런 데 빼고는 경주 무시할 수 없다. 정말 불교에 대한 관광하기에 이렇게 잘 돼 있고 쾌적하고 이런 곳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주를 오게 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경주라는 이 도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구호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구호 중에 어떤 구호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런 구호가 떠올랐습니다. 민족 중흥. 항상 강조하셨죠. 우리 민족이 중흥을 일으켜서 이제 발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념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그 통일의 기점을 민족 중흥의 도시를 경주로 삼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주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뭐 신라의 도시, 문화재의 도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민족 중흥을 제가 감히 상상해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 그 발전의 기초에는 뭐 새마을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은 정신문화 관념적으로는 경주를 빼놓고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발굴되고 문화재가 발전된 지 50주년 정도가 됐거든요. 50년 정도가 됐는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문화재가 계속 발전돼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고 관광을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광을 많이 오고요. 수학여행으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어찌 보면 경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나름의 자긍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사는 도시는 문화재의 도시다. 이런 나름의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부심 누가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제 실제 경주에 살고 있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박정희 대통령 너무 감사하다. 우리 경주, 문화 경주, 국제 문화도시의 경주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박정희 때부터 시작되었다. 신라 시대는 1000년 전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보고 지금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있는 그 경주의 모습은 박정희 때 만들어져. 다음으로 가볼 도시는 포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의 기가 막힌 이야기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